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한 번에 짚어드리는 월간 브리핑의 강남 여의주입니다. 반갑습니다. 23년도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힘든 한 해였습니다. 예상한 대로 12월 부동산도 꽁꽁언 그런 시기였는데요. 하지만 2024년에는 23년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와 더불어 24년도에 사라지는 혜택들도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장 팩트체크와 더불어 마지막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혜택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주요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월엔 대장 아파트도 8개월 만에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강남권 주요 아파트 가격도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그래서 2차 하락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오른 곳이 한 군데도 없는 한 달이었다고 합니다. 계절적 비수기 영향과 정책 대출 중단 등이 시장에 찬물을 끼얹으면서요, 관망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연말까지는 뚜렷한 가격 변동 없이 보합 수준에 머물며 평이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월이 얼마나 거래가 안 되었냐면요, 11월도 역대급 거래량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12월은 더 낮은 수치로 기록됐습니다. 10월부터 3,000건 거래량을 뚫지 못하고 2,000건대로 내려왔는데요. 11월 달에는 또 2,000건을 또 넘지 못하고요, 1,79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12월은 다 집계가 되지 않았지만 12월도 2,000건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12월 현황을 매물 현황과 가격 지수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살펴보면은요,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요 78,490건이었는데 12월 26일 기준 73,429건으로 줄었습니다. 이제 소폭 줄긴 했는데 여전히 매물은 많이 있습니다. 이어서 전세 매물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전세 매물은 전월에도 10월 대비해서 늘었었고요. 이번 12월에도 11월 대비해서 전월세 매물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12월 달에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매매 매물은 감소를 했고요, 전세 매물은 증가를 했습니다. 거래가 꽁꽁 오르는데 매매 매물은 줄었죠. 이상하죠. 매물이 왜 줄었는지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로는 매매 거래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전월세로 바꿔서 내놓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하나의 요인으로는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올해 종부세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고가주택 지역 위주로 매물을 걷어들이고 전세로 전환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은 팩트체크 두 번째, 가격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역별 주택 매매 월간 증감률 그래프입니다. 9월, 10월 이후 거래가 중단되면서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서울 주요구 매매 가격 증감률 먼저 살펴볼게요. 전월 대비 매매 가격이 증가한 지역으로는요, 서대문구, 용산구, 중구, 양천구, 성동구, 강동구, 강남구가 있습니다. 하락한 지역은 관악구, 노원구, 도봉구, 은평구, 동대문구, 송파구, 성북구 순으로 매매 가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관악구의 경우는요, 신림동이랑 봉천동 구축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관망 분위기는 지속되고 있는데요, 대학 수시 합격자 발표가 난 이후에 지금 전월세 문의는 소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증가한 지역은요, 과천, 군포, 수원, 영통구, 용인, 기흥구, 성남, 분당구, 안산, 단원구, 고양, 덕양구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요. 감소 지역으로는 파주, 또 안양, 동안구, 의정부, 고양, 일산서구, 평택, 남양주, 부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마포구, 양천구, 송파구, 강서구, 서대문구, 동작구, 강남구 순으로 전세 가격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고양, 덕양구, 또 수원, 영통구, 화성, 군포, 용인, 수지구, 고양, 일산, 동구, 김포 순으로 전세 가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군이 좋은 또 일산, 동구 같은 경우 또 마두역 중심으로 겨울방학 시즌에 이사하려는 학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능공 뉴타운 위주로 전월세 수요가 증가해서 매물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지역들은 다음 달에도 지금과 같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KB 선도아파트 50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KB 선도아파트 50지수는요, 전체 시장 아파트 가격을 이 50개 아파트가 선도한다고 해서 선도지수라고도 불리는데요. 역시나 하반기 들어서 23년 6월 기준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가 10월부터 다시 하락으로 전환해서 12월에는 현재 0 미친 마이너스 0.14%까지 하락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12월 달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처럼 계속 하락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하락한다 이런 뉴스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월, 12월 거래량은 제가 역대급 거래량이 낮은 시기라고 했죠. 이렇게 거래량이 낮게 되면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24년도에는 분명히 거래량을 살릴 정책들이 하나둘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부동산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시간에 한 번 더 포인트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저출산이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부에서 출산가구 혜택을 대대적으로 늘렸습니다. 먼저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이 24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구입 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해당하고요. 자산 5.06억 원 이하, 또 소득은 부부 합산 1.3억 원 이내에 해당하는 가구라면요, 연 1.6에서 3.3% 저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이때 해당하는 주택 가격은 9억 원 이하 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분들이 이 대출을 많이 활용한다고 하면 이전에 특례 보금자리론 때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실거래자들이 거래량을 많이 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세는요, 매매와 대상은 동일하고요, 연 1.1%에서 3%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또 주목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입니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연 7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예정인데요. 공공 분양에서는 3만 가구를 신생아 특별 공급으로 신설을 하고요. 민간 분양에서는 연 1만 호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를 선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는 생애 최초로 20대 가구라든지 싱글인 분들도 많이 당첨이 되었다면 앞으로는 특별 공급에서 출산 가구들이 훨씬 더 많이 당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혼인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이내 총 4년 동안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것을 공제해 주는 겁니다. 기존에는 5천만 원이었는데요, 1억 원씩 각각 더 추가되었기 때문에 인당 1억 5천씩, 그래서 총 부부 합산 3억 원까지 공제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금력이 늘어난 신혼부부들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에 세 가지와 더불어서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부 청약 제도 개선인데요. 기존에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했을 때 부부가 같이 청약을 하면 모두 다 무효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동일일자 당첨 시에도 선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기 때문에 각각 청약을 모두 다 넣을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자녀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세 자녀가 있어야지 다자녀라고 불렸는데요. 이제는 2자녀만 있어도 다자녀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청약에서 배우자 당첨 이력에 대한 제도가 바뀌는데요. 이전에는 배우자가 생애 최초가 아닌 경우에는 생애 최초에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결혼 전의 이력이라고 하면 특공 신청이 가능하게 바뀝니다. 또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합산이 됩니다. 이전에는 본인 청약통장 기간만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합산해줘서 최대 3점을 합산할 수 있게 바뀔 예정입니다. 또 하나 더 출산가구 혜택으로는요, 출산가구에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대상에 대해서는요, 취득세를 100% 감면해줍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을 해주고요. 출산 전
1년, 또 출산 후 5년 이내까지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주택 드림 통장이 있는데요. 2월부터 시행 예정이고 대상은 19세에서 34세 무주택자 그리고 소득이 5천만 원 이내인 청년에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기존에는 소득이 3,600만 원까지 혜택이었는데 이제 5천만 원까지 증가해서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분들이 해당하게 됩니다. 청약통장 납입 한도가 이전에는 5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까지 확대가 되었고요. 청약통장 이율이 최대 4.3%에서 4.5%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요. 대출 연계라는 부분이 있어요. 해당 청약통장 1년 이상 보유 후에 청약이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자가 2.2%에서 3.6%로 저리로 제공을 해주고요. 최대 40년까지 고정금리로 주담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 결혼 시에는 0.1%, 출산하면 0.5%, 추가 출산하면 0.2% 등 추가 우대 혜택까지 계속 제공해줄 그런 제도입니다. 가입 방법은 기존 청년 우대형 통장을 가입하고 있으셨으면 출시 시점에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청약 가입자 같은 경우는 취급은행에서 전환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또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4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부동산 제도를 확인해 봤는데요. 이와 다르게 사라지는 제도도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23년 거래량을 살릴 때 가장 유효하게 작용을 했던 특례보금자리론이 중단이 됩니다. 23년 9월에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이 중단되면서 10월, 11월, 12월 거래량이 정말 많이 감소를 했었는데요. 일반형뿐만 아니라 특례보금자리론 자체가 1월 31일까지 신청을 마감합니다. 내년에는 출산 가구에 혜택이 몰려있는 만큼 해당 가구가 아니고 또 나는 6억 이하 아파트를 사려고 했던 분들이라고 하면 1월 안에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 종료됩니다. 역전세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23년도에 내놨던 제도인데요. 해당 상품은 24년 7월에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24년도 하반기쯤에는 역전세 이슈도 거의 사라질 거고요. 오히려 전세가는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사라진다고 해도 큰 타격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반환하려고 하셨던 임대인 분들이 있다면 24년 7월 전에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라지는 제도는 상생임대인 지원제도입니다. 22년 12월 31일까지였다가 2년 더 연장해서 24년 12월까지 그래도 1년간 더 유효한 제도이고요. 해당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24년도에 혜택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빙하기가 계속됐던 12월 부동산 시장과 24년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3년 11월, 12월 거래량은요, 역대급으로 거래량이 낮은 시기라고 했습니다. 3,000건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2,000건 아래로 지지부진한 그런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23년 하반기와 다르게 24년도에는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부동산 제도 해당하는 게 있다면 꼭 놓치지 마시고 혜택을 받으시고요.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제도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다시 또 활기를 띠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